부분이 이제 과제물이었는데요. 사진 과제물 잘 됐습니까? 채점도 다 했어요? 채점까지 다 해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풀기만 하고 오면요 그럼 풀어 제낀 거예요. 공부한 게 아닙니다. 틀린 거는 다시 한번 풀어봐서 이거 계산 실수로 틀렸구나. 이거는 모르겠는데 선생님한테 물어봐야지. 혹은 뭐 친구한테 물어봐야지. 혹은 해설지를 잠깐 참고를 해봐야지. 해설지를 착 펴가지고 자세히 읽지 말고요. 자세히 읽고 하면은 그건 아예 모르는 거고, 한 3초 정도 이렇게 딱 봐가지고 하고 깨달으면 요만큼 모자라도 못했던 거예요. 아예 읽어야 되면은 그거는 뭐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고요. 내용을 아예 모르니까. 근데 요만큼 모자라서 못 푸는 거 있잖아. 그건 하다가 조금만 더 하고 깨달아가지고 바로 푸는 방법이 떠오릅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참 좋은 학습 효과가 납니다. 자, 민석이 숙제 잘했어요? 채점도 다 했고요. 이걸로 이게 아니고요. 난 이걸로 어떻게 해요? 뺨을 살살, 머리를 살살 쓰다듬어줘요. 그게 뭐가? 이걸로 거미줄 띄고 목이 잡고 팔이 잡았던 거예요. 머리에다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머리에 이렇게 하면은 탈모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근데 다시 한번 사진은 주목받게 될지는 몰라요. 어떻게 해요? 대머리 고교생. 있잖아. 우리 학교 대원고등학교에 저기 대머리 있는 상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면요? 채점까지 잘 해오고 숙제 잘 해오시겠습니까? 상의도? 풀어 제껴 올 거야? 다음 시간에도? 그러면은 살살 강희야, 대머리 여고생은 끔찍하다. 대머리 여고생 끔찍해. 봐봐요. 준이를 봐봐요. 결함을 감추기 위해서 모자를 썼잖아요. 준이가 모자 벗은 걸 본 사람이 없죠? 없다고 해. 그죠? 본 사람이 없을 거야. 뭔가 비밀이 있는 거야, 저기. 머리랑 나왔구나, 이놈. 지저분한 놈 같으니라고. 특히 여학생이 모자 쓰고 오면 그건 뻔한 거예요. 머리 안 감은 거예요, 그건. 네. 그 비밀은 뭐예요? 지저분한 놈이라는 거지. 자, 저희도 숙제 잘했고요. 자, 여기 103번하고 104번은 당연히 그냥 풀어드릴 거고요. 여기 뭐 93번부터는 오늘 할 숙제고요. 이따가 해도 되고 오늘 할 숙제고요. 92번까지가 지난 시간 숙제였는데요. 잘 안 되던 거. 물론 이따가 차마 이거 너무 쉬운데 내가 잘 몰라서 분명히 그런 건데, 내용을 까먹어서 그런 건데, 뭐 이런 경우에는 이따가 질문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앞에서 그냥 질문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 좋아요. 자, 질문 해주세요. 잘 풀렸어요? 쉽게? 너무 쉽게 잘 풀렸어요? 이런 건가요? 잘 됐어요? 그냥 103번하고 104번 풀어주면 돼요? 65번. 몰라. 자, 얘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3콤마 0을 지나고 점근선이 이거다 하면은 어떻게 해줘요? 요 내용을 이용해서 여기서부터 이 정보를 갖는 것을 찾아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정보를 가지고 새로 만들어요.
새로 만들어요. 강의야. 했는데 남자친구 사귀었는데 이 남자친구가 너 말고 그냥 막 양다리 걸치고 막 이런 놈인 거야.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용서해주고 다시 이제 사귀어야 돼요? 새로 사귀어요. 그냥 때려 하나. 사장님한테 야, 이 친구들 제일 잘생긴 누구야? 걔 번호 내놔. 이렇게 하면 돼요. 안 줘? 그럼 나한테 일러. 나한테 일러. 알았어? 그럼 내가 대신 부탁해줄게. 자, 이걸 새로 만들어요. y는 x-1분의 kn 모르지. 그 다음에 얘가 어떻게 해요? 3,0을 지나더라. 3 대입해줘요. 아하, 2분의 k는 2가 되고요. k는 4겠구나. 그래서 y는 x-1분의 4. 그래서 y는 x-1분의 4. 이렇게 분모를 통분해가지고 이런 계산 때문에 맨 앞에서 저기 유리식 계산하는 거를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C는 마이너스 1, A는 마이너스 2, B는 6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고쳐 쓰는 거 아니야 이거. 여기서부터 찾아내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이 정보를 끌어내는 거 아니에요. 새로 만드세요. 아시겠어요? 강의 알겠니? 너네 젊으니까. 그렇게 못된 남자친구가 있으면 좋겠어요. 아니, 너무 슬프다, 야, 그거는. 아마, 근데, 그런 놈 있으면은, 제 산이가 가만 안 놔둘 거야. 반 죽여버릴 거야, 아마. 그렇겠지? 아니야? 걔한테 다른 여자의 스케치를 넣었냐? 결혼이다, 이거. 자, 이거 쓰시면. 자, 요 주제는, 그러니까 몇 선면 지난다 하는 요 주제는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게 됩니다. 자, 일단 그래프를 그려줘야 돼요. 얘를 딱 막 그냥 귀찮으니까 계산만 막 해주고 하려고 하는데, 그런 놈들은 정시간. 자, 일단 뭐부터 해줘야 돼요? 점근선의 교점부터 표현해줘야겠어요. 점근선이 얼마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마이너스 3. 점근선, 마이너스 2. 점근선 교점이 있어요. 자, A 값이 만약에 음수라면은, 요렇게 지나가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지나가가지고, 1, 3면은 무조건 못 지나가요. A 값이 음수. A 값 음수는 무조건 못 지나가요. A 값이 양수란 얘기예요. A 값이 양수. 점점 점근선에 붙게 그려주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지읒된다는 거 얘기하죠? 네, 못했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돼요? 자, 요런 식으로 지나가야 되는데, 자, 요 아래쪽으로 지나가는 거냐? 얘는 1, 3면 안 지나가고 2, 3면 지나가는 거. 이걸 결정해 주는 거는 바로 누구로 결정해 주라고요? Y절편. 그래서 Y절편의 구실이 바로 여기서 하는 역할입니다. 자, Y절편 구하려면 X에다가 0을 대입하셔야 되죠. 자, 그러면 그때의 Y값은 X에다가 0을 대입하라고요? 3분의 A-2인데요. 이 값이 얼마? 음수는 안 돼요. 0보다 큰 숫자가 나와요. 그래서 졸지에 부등식을 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A는 얼마? 6보다 크다. A 값이 6이면요. 여기 원점 지나가봐요. 되셨나요?
됐어요? 그래서 부등식을 우리가 작성한다거나 할 때에 가장 조심해야 될 점 중에 하나는 부등호와에 는이 같이 붙어 있느냐 안 붙어 있느냐 요거를 여러분들이 결정해 줘야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또 질문이요. 자, 일단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선생님 밑에가 2로 돼 있어요. 너희들 지난 시간에 보니까 강의가 막 당황했어. 뭐냐고? 이렇게 돼 있으면서 막 당황해가지고 선생님 급 당황해가지고 마이너스 1 분모제 곱해가지고 x 마이너스 3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야. 자, 얘는요 2로 나눠줘요. 이렇게 생겼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대칭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을 때에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리고 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됐나요? 그리고 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렇게 세 가지의 대칭을 얘기해 줬습니다. 첫 번째로 점근선의 교점. 굉장히 중요하죠. 대칭이 돼야 아름다워요. 대칭이 돼야 아름다워요. 최근에 이제 다시 이제 나오게 되는 아줌마 탤런트가 누구냐면 최명길 아줌마. 너희들 할머니죠? 네, 최명길 할머니가 선생님이 이제 대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였나 보다. 너희들만 할 때였나 보다. 그때 한참 황신의 할머니하고요. 둘이 한참 떴는데요. 최명길 할머니가 별명이 컴퓨터 미인이었어요. 응? 컴퓨터가 혹은 미인이냐고요?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사진 찍은 다음에 그냥 필름카메라 사진 찍은 다음에 딱 보면 어떻게 돼요? 뭔가 좀 다르죠. 뭔가 거울로 볼 때하고 좀 뭔가 좀 달라요. 왜 그렇죠? 좌우가 사람이 완전히 똑같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예쁜 사람들이 예쁘다고 느끼는 사람일수록요, 이 대칭된 정도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한쪽은 쌍꺼풀이 있고 한쪽은 쌍꺼풀이 없고 이렇게 되면은 많이 이쁘다고 별로 느끼는 경우가 많이 없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생각해봐요. 왼쪽은 강동원이고 오른쪽은 마동석이야. 그럼 잘생겼겠어요, 그게? 뭐 이쁘다고 하는 거. 한 명은 뉴진스 멤버 중에 하나고요. 하나는 뭐 소녀시대의 유나야. 이뻐요? 괴물이죠? 그죠? 한쪽은 김태희고 한쪽은 수학의 아름다움은 대칭성에 있어요, 사실. 대칭성 나오면은 굉장히 거기에 집착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이놈이 평행 이동을 하게 되면은 평행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점근선이 위치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여전히 대칭인데 어디에 대칭이다? 이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점대칭. 이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있는 거예요. 교점 지나면서 마이너스 1. 그래서 대칭이 되려면 이놈의 점근선의 교점이 얼마예요? 이쪽에 있겠구나. 마이너스 2, A가 점근선의 교점인데 얘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거, 얘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거. 했더니 얘가 나오더라 이거야. 얘는 기울기가 원래 1이잖아. 그래서 y 마이너스 a 기울기가 1인 거. x 더하기 이 점이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 기울기하고 지나는 점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공식 모르면 못 풀어요. 따라서 A는 얼마여야 된다? 8이어야 됩니다.
되셨나요? 됐어요? 요점은 지나더라. 됐어요? 전부선의 교점은 항상 지나게 됩니다. 그런 직선에 대한 대칭이에요. 전부선의 교점은 지나던데요? 아니에요. 기울기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에 된다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또 질문이요? 주어진 조건 F에다가 1 집어넣으면 2 나온다. 두 번째 조건 뭐예요? 두 가지 조건이에요. 뭘 구해봐라? F3을 구하라 이 소리 아니겠어요 지금? 맞죠? 왜냐고요? 구하라고 하는 게 이거잖아요. 자, 어떻게 줘요? 네. F1의 값을 갖다 구해가지고 F에 넣는 거. 그 값을 또 F에 넣는 거. 근데 두 번까지 넣은 값은 3이라는 것까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뭘 구해봐라? 문제가 바뀌었어요. 뭘 구해봐라? F1은 2고 F2는 3이다. F3은 얼마냐? 4요 이러지 말고요. 자, 두 개의 식을 대입해가지고, A, B 값을 찾아내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계산을 지난 시간에 안 해준 것 같은데 내가 그래서 A 더하기 3은 2 더하기 2B 따라서 A-2B는 마이너스 1 식도 하나 나와요. 2 더하기 B 분의 2A 더하기 3은 3 계산하시면요 2A 더하기 3은 6 마이너스 더하기 3B 2A 마이너스 3B는 3 식이 두 개가 나왔습니다. 자, 가나법 사용할게요. 요거 두 배 줄게. 2A 마이너스 4B는 마이너스 2 빼줄게요. 빼주면은 그냥 B가 되겠네요. 5 B는 5 A는요? 여기다 집어넣지. A 마이너스 10은 마이너스 1 A는 9가 되겠어요. A는 9, B는 5. 자, fx를 완전히 알게 되었어요. x 더하기 5, 9x 더하기 3. 자, 맞게 됐나 확인해 보세요. 1을 대입했을 때 2가 나오고 2 대입했을 때 3이 나오겠지. 2 대입했을 때 3이 나오겠지. 자, 이제 3을 대입할게요. 약분은 해주셔야죠. 그래서 4분의 15가 우리가 찾는 답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내가 이렇게 해서 연립방정식 풀어서 해라 라고 했는데 질문이 들어온 걸로 봐서는 연립방정식은 못 풀었군요. 뜻밖의 이렇게 중학교 때 허술하게 하는 기억이 연립방정식 풀면 돼. 아 근데 귀찮아서 안 할래.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할 줄 알아. 할 줄 알아. 보면 알아. 보면은 한자 같은 경우가 그렇거든요. 대한민국이라고 써져 있으면 여러분들 다 읽을 줄 알 거야. 대한민국 쓰는 사람은 글쎄요. 쓸 줄 아는 학생은 내가 볼 때 10명 중에 1명 안 될 거려. 현재 서울대 재학생 기준으로. 그냥 일반 국민은 아니고 현재 서울대 재학생 기준으로 10명 중에 1명 안 될 거려.
대한민국 누군가 쓸 줄 아는 사람이? 써있으면 읽을지는 알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쵸? 눈은 높아가지고. 눈은 높아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직접 어떻게 해? 남이 풀면은 어떻게 해요? 그걸 이해할 수는 있어. 나는 못 풀어, 직접은. 그런 거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그런 거 뭐 있어요? 대표적으로. 축구. 국가대표 평가전이라든지 국가대표 경기를 하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아버지들 봐봐요. 뭐라고 막 얘기하시잖아요. 국가대표 감독보다 더 수준 높아요. 여러분들 아버지가. 장난 아니죠. 그러나 그분들 대부분이 조기 축구에 가면은 어떻게 될까요? 예, 잘 못 뛰죠. 잘 못 뛰죠. 전에 이제 거기 어디였더라? 예능 프로에서 나왔던가, 유튜브에서 나왔던가, 봤던가. 그 이천수. 조기 축구에 11명 다 제치고 골 계속 넣더만. 굉장하죠. 보니까 저번에 안정환 보니까 한강 거의 저 건너편에 있는 것 같아. 공 빵 쳐가지고 거기다 맞추고. 지금 보니까 거기 농구 경기장인데, 농구 골대 있는데, 여기서 관중 끝에서 공 빵 쳐가지고 이렇게 집어넣던데. 이게 인간입니까? 이 정도 능력이면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그 정도 해야, 네. 국가대표에서 또 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너희들이 욕하면서 보잖아. 저 새끼 저거 뛰지도 않고 저거 뭐야 저거. 그러지 않아 너네들. 안정환 한참 이제 그거 할 때요. 머리카락 길었거든요. 이렇게 파마하고. 근데 파마하다 보니까 너무 뽀글뽀글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이제 아줌마 파마다. 이렇게 좀 웃었거든요. 뭐 상희가 파마하면 축구 잘하냐? 아니잖아. 아니야. 안정환이 파마해서 축구를 잘했던 건 아니죠. 머리카락 길고 뭐 파마해가지고 축구를 잘했던 건 아니죠. 자, 또 질문이? 89번. 역함수에 대해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얘는요, 역함수에다가 2 집어넣으면 6이 나온다? 함수에다가 6 집어넣으면 2가 나온다? 이렇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래요? X가 쭉 있고요. 여기 Y가 쭉 있어요. 연결해 주는데 F라는 것에 의해서 이렇게 보내주는 요 수식은 F의 역함수는 이렇게 돼요. 2 집어넣으면 6이 나온다. F에다가 6 집어넣으면 2 나온다. 응? 춘향이 집어넣으면 목령이 나와요. 그럼 그게 역함수 뭐예요? 목령이 집어넣으면 춘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역함수를 직접 구한 다음에 해도 되지만 주어진 조건식을 바꾸는 거예요. F1은 7이다. 주어진 조건식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한테 알맞는 식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됐나요? 마스크 같은 것도 쓸 때, 저기 뒤에 마스크 썼는데, 마스크 쓸 때 어떻게 해요? 안 맞으니까 어떻게 해요? 귀도 이렇게 줄이고, 막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뭐 하다 보면. 그죠? 줄일 일은 없겠죠? 늘렸겠다. 그 다음에 일단 지금 청바지 같은 거 하면 어떻게 돼요? 이 길잖아. 그러니까 막 잘라내잖아. 이만큼 잘라내잖아. 기니까. 그치? 맞잖아.
신발 깔창을 갖다가 이제 다이소에 샀어요. 발 크기에 맞도록 잘라서 쓰십시오. 짱 모자랐는데 제일 크게 봤는데 제가 그한테 모자랐는데 뭘 잘라내기는. 네. 그런데 나오는 거는 이제 75mm 정도까지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80mm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면 너네들이 나이에도 뭐 그런 걸 할지도 않을 것 같고 싸고 있니까. 근데 이제 내 나이 또래 사게 되면은 80mm부터 갑자기 줄어들어요. 사람 숫자, 그치, 발 크기가. 근데 내가 80mm야. 네. 그러다 보니까. 자. 그래서 주어진 조건식을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쓰기에 사용하기 알맞도록. 사용하기 알맞도록. 너희들 탁구 라켓, 보면은, 요즘엔 쉐이크핸드 많이 쓰지만은, 펜홀더, 선생님이 너네들 많을 때는 펜홀더를 많이 썼거든요. 근데 펜홀더, 보면 끝에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해요? 손잡이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깎아내죠. 자기 손에 맞도록. 그리고 볼링공, 이렇게 하우스볼 말고요. 여러분들 볼링공을 사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볼링공 자기 손가락 크기라든지, 손 크기에 맞춰가지고, 따로 맞추죠. 그죠? 거기 맞춰서. 문제 풀기에 적합하도록 바꾸는 거죠. 말로 되어 있는 걸 갖다가 수식으로 바꾸는 과정도 필요하고요. 어떤 그래프되어 있는 조건을 갖다가 수식으로 바꿔야 되는 과정도 필요하고요. 이렇게 한번 바꾸는 거죠. 수박을 사가지고 어떻게 하나요? 이제 수박이 비쌌던데 보니까 다 들어가가지고 수박 먹을 때 어떻게 수박 먹자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먹어요? 근데 그렇게 먹냐? 그렇게 먹는 저기 주님 말고는 없죠. 먹자, 수박 먹자. 그냥 잘라가지고 이제 먹기 좋게끔 해가지고 먹죠. 아니면 반 자른 다음에 숟가락으로 퍼먹든지. 가위 같은 애들 그렇죠. 반 딱 자른 다음에 딱 이렇게 앉아가지고 다리에 끼고 어떻게 돼? 그다음에 막 이렇게 먹기 시작하죠. 다 먹도록. 적당히 막 먹은 다음에 또 틀린다 말하고. 자, 그래서 집어넣는 거예요. 6 집어넣어요. 자, 6b 더하기 4는 12a 마이너스 12a 마이너스 6b는 6. 그래서 2a 마이너스 b는 6 이렇게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대입해 보시면 되겠죠. 그 연립방식 그 다음에 풀면 되는 거죠. 됐나요? 아마 이 질문 학생은 여기 지난 시간에 풀어주긴 했는데 이 조건식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상하다, 제대로 풀어 못했다 라고 하는 학생들일 것 같습니다. 그다음 질문 있나요? 그럼 이제 이 문제를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풀기 앞서서요. 자, 복습을 잠깐 합시다. 산술 기하 평균입니다. 산술 기하 평균에 대해서 봅시다. 산술 평균은요, 산술 평균은 자, A하고 B의 값이 있으면 평균값을 내라. 평균값을 구해라 하면 너 어떻게 구하니? 두 값의 평균값 구해라 하면 어떻게 구해? 우리 개수 번에 구한 다음에 2로 나누죠. 뭘 개수를 구해요. 개수야. A, B 숫자 두 개 있다 이거야. 그래서 영어 점수 30점, 수학 점수 90점이야. 평균 얼마냐? 더해준 다음에 딱 2로 나누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기하 평균은 뭐냐면요. 기하 평균은 두 개를 갖다가 곱한 다음에 루트를 씌워서 구합니다. 루트를 씌워서 구해요. 언제 쓰느냐 이건 묻지 마시고요. 정작에 바꿔요. 응?
매년 10%씩 같은 비율로 이제 증가시켜가지고 올해가 있어요. 내년 있어요. 후년 있어요. 이때에 전체 GDP를 2배로 만들고 싶다. 여기가 10이에요. 뭐 10억 달러인지 뭐 10조 달러인지 모르겠지만은 여기를 20조 달러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일정한 비율, 같은 비율로 올라가야 돼. 그러면 내년에 얼마를 목표로 해야 됩니까? 15요? 자, 얼마 증가했어요? 몇 프로? 50%. 여기까지 몇 퍼센트? 50%예요? 이때 죽어나요, 50%면은. 이때 50%면 죽어나요. 이때는 어떻게 33%잖아. 같은 비율로 올라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어떻게 구하냐고요? 이 X는요, 루트 200을. 왜 그러냐고요? 봐봐요. 10분의 X, 이 비율하고요. X분의 10하고 같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X제곱은 10 곱하기 20.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같은 비율로 할 때. 이럴 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긴 합니다. 조합 평균이라는 게 있긴 한데, 그거는, 바흐 할아버지가 피아노 조율하실 때 썼던 거예요. 피아노 조율할 때도 수학이 필요한가요? 그렇다니까! 피아노 줄 길이. 이거 정할 때는 필요하다니까. 도하고 레하고 중간음 내려면 그 피아노 줄 길이 얼마나 맞춰야 돼? 이런 거예요. 필요하다니까! 자. 그런데요, 구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항상 얘가 커요. 같을 때도 있어요. 언제요? A하고 B가 같은 값이 있어요. 둘 다 100점이에요. 평균 얼마냐? 100점이 있죠. 곱해요. 10,000. 루트 씌우면 100 나오죠. 됐어요? A하고 B가 다른 값일 때는 항상 왼쪽에 게 크게 나옵니다. 해보면. 됐나요? 이건 언제 사용하냐면은 A, B가 둘 다 양수일 때에 사용하겠습니다. 양수일 때 사용하겠습니다. 자, 얘 어떻게 계산해 주냐고요? 얘보다도 요렇게 되는 수식을 갖다 2 곱해가지고 같은 부등식 있죠. 이 부등식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양수니까 제곱해봐. 왼쪽으로 이해해주면은 질문 끝났죠. 0 이상 나오잖아. 해주니까. 해주니까 0 이상 나오잖아요. 언제 0이 돼요? A하고 B하고 같은 거예요. 이게 산술 기하 평균인데요. 갑자기 뜬금없이 이걸 왜 하느냐? 복습을 또 왜 했느냐? 하면은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최소 문제를 많이 배우게 될 겁니다. 많이 시험에 나오게 될 거예요. 뜬금없이 항상 성립하는 이 관계식을 이 참수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 관계식을 뜬금없이 이용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이게 산술기하 평균 공식 외워둬요. 아시겠어요? 자, 볼게요. P, 점을 갖다가 A, B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어떤 관계가 있냐면은, X자표만 아는 척 하면 되겠구나. A, A분의 4가 되는 거예요. 자, P, R의 길이가 얼마예요? P, R의 길이는? P, R의 길이는 얼마야? 얼마? A예요. PQ 길이는요? A분의 4. 따라서 A 더하기 A분의 4의 최소값을 구해요. 자, 얘는요. 산술기하 평균식에다가 때려 넣을게요.
x, y를 취급할게요. 이건 계산이 간단하죠? 얼마예요? 4예요. 그래서 최소값은 4예요. 항상 성립하는 이 식을 이용해가지고 최대치수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언제 그러면 4가 됐는데, 언제 능성립하는데, A하고 A분의 4가 같을 때, 즉, A제곱이 4일 때, A 값이 얼마? 2일 때. 그래서 얼마야? 2,2일 때의 길이가 최소가 됩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면 길이가 길어집니다. 자. 이거를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할 생각을 어떻게 해요? 못해요. 그래서 틀리는 거예요. 자,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한다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머리에 떠올릴 수 있는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최대, 최소 문제가 나면 둘 중 하나야, 무조건. 이참수를 이용하거나 산술기하를 이용하거나 둘 중에 하나로만 하면 돼요. 코시슈바르츠 이용하는 건 뭔가 좀 생긴 게 좀 달라요. 생긴 게 좀 달라요. 내가 어떤 새의 사진을 갖다가 딱 올려주니까 애들이 바로 알더라고요. 그 새가 이름이 뭔지. 처음 본대요. 근데 이름을 알아요. 그런 적 있지? 그 사진 보여준 적 있지? 없어? 참나. 어딨더라? 내가 어린이대공원에서 그놈 이뻐가지고 내가 사진 찍으려고 하다가 고생을 엄청 했어요. 자, 자, 첫 번째 알겠죠? 어떻게 알았어요? 나무에 앉아있는 꼬락서니가 다르잖아, 벌써. 딱 보니 알겠잖아. 그죠? 딱 보니 딱딱인지 알겠죠, 보니까. 근데 사진 찍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사진 찍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날아가진 않고 이렇게 돌아가요. 다 덤불인데. 또 돌아가. 짜증나 죽을 뻔했습니다. 네. 어린이대공원 가니까 이때가 아마 3월달인가 4월달인 것 같은데 나무에서 콩닥닥닥 소리가 나요. 그렇잖아요. 그냥 뭔지 몰라도 딱따구리를 처음 봐서도 그냥 알잖아요. 예, 바로 그렇습니다. 뭐도 그렇다.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이용하는 문제는 티가 납니다. 자, 그래서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하는 건지 아니면은 2차 함수를 이용하는 건지 어떻게 파악한다? 자, 첫 번째 문자 개수를 보세요. 문자가요 한 개다. 그럼 어떻게? 2차 함수를 이용하는 거, 산술기하를 이용하는 거. 2차 함수 이용하는 건 문자가 한 개야. 얘는 문자가 두 개야. 문자 두 개죠. 근데 문자가 하나이면서 산술기하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은 역수가 등장하게 돼요. 얘를 2차 함수로 풀기는 어렵습니다. 문자가 하나라도. 혹은 문자가 어떻게 돼요? 한 개이면서 역수다. 최대 최소 얘기가 나왔을 때. 됐나요?
최대 최소 문제가 나오면은 둘 중에 하나라고. 근데 산술기하 평균을 떠올리질 못해. 여태까지 사용을 안 해왔으니까. 산술기하는 언제 사용한다? 문자가 두 개네. 이럴 때요. 또 하나는 언제? 문자가 한 개인데 역수꼴로 돼 있을 때. 식에서 봤더니 문자가 하나인데 역수꼴이에요. 산술기하 평균이죠. 됐나요? 당연히 그렇게 떠올릴 수 있는 거죠. 자, 해봅시다.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x-1 3 x-1 그래서 y는 x-1분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제 상황을 살펴봅시다. 얼마야? 1,3. 점근선 좋다. 자, 5니까요. 그래프는 위쪽으로 이렇게 나오고 아래쪽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문제는 x값이 얼마? 2부터 6까지만 나와요. 그래서 누구만 나온다? 그래프가 요 빨간 선 부분만 있는 거예요. 다른 부분은 안 나와. 됐나요? 왜? 함수식에다 넣어줄 x값이 2부터 6 사이에 있는 숫자만 넣어줄 거거든요. y값 나올 수 있는 건 얘네들밖에 없어요. 2 넣어줄게요. 여기다 넣어줄 때도 여기다 넣어줄 때도 2 넣어주면요 8. 네, 얘가 얼마야? 2,8이에요. 요점. 얘는요. x에다가 6을 대입하면요 6,4번. 되셨나요? 됐어요? 그래프 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y는 ax 플러스 1이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합니다. 네? a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은요. a 값이 달라짐에 따라서 그래프가 요렇게 되기도 하고요. 요렇게 되기도 하고요. 요렇게 되기도 하고요. 지 멋대로 있지만은 항상 어디는 지나간다? 0,1은 무조건 지나갑니다. y절편 1이라는 걸 맞춰줘야 돼요. 됐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y절편이 1인 거. 그래, a값이 없는 거야. a값이 어떻게 돼요? 양수로 커져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요렇게 될 때 딱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a값이 더 커지면 어떻게 돼요? 기울기가 또 증가해요. a값이 그 사이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고 a값이 더 커지면 어떻게 되나요? 안 만나요. a값이 음수면이요. 만날 리가 없어요. 되셨나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가장 수학에서 관심을 갖는 건 언제냐면은 아슬아슬할 때. 이번에 1등급 컷이 몇 점일까? 몇 등일까? 뭐 이런 거 있죠. 1등급 컷이 몇 등일까? 1등급 컷이 몇 등까지래? 7등까지래. 8등부터는 2등급이야. 야, 이번에 수학 1등 누구래? 7등 누구래? 관심 있어요. 그렇지만 132등이 누구래? 궁금해. 너무 궁금해. 그래요? 그렇게 궁금해요, 그게? 저희는 관심 없잖아요. 아무런 특징도 없는 숫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아슬아슬할 때. 이렇게 아슬아슬할 때의 A값. 얼마? 기울기. 자, 6,4를 지나가요. A는 6분의 3. A 값이 2분의 1일 때. 혹은
기울기니까요, 어떻게 해요? 6 증가할 때 3 증가하더라. x가 6 증가할 때 3 증가하더라. 6분의 3. a 값이 2분의 6이고요. 이때는요. 그렇게 해볼까요? x가 2 증가할 때 y 값은 얼마 증가해요? 7 증가해요. 그래서 2분의 7. 혹은 8. 이렇게 해가지고 a 값을 계산해 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a 값이 얼마? 2분의 1 이상 2분의 7 이하일 때에 만나게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이해되셨어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다음 주에 하는 수업을 하는 무리함수 얘기까지는요, 기하 단원이에요. 기하예요, 기하. 기하는 뭐예요? 그림. 근데 그림 안 그려요, 애들이. 그 문제 풀 의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림 안 그림. 아니, 삼각형 얘기가 나오는데 삼각형을 안 그리고 문제를 풀려고 그래요? 아이고. 이해되세요? 자, A의 최대값은 2분의 7, 최소값은 2분의 1. 그려서 이 상황을 살펴보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이거보다는 더 앞선 단원에서 이제 더 많이 이제 사용하게 될 거예요. 자, 그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근데 갑자기